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손스키의 앵커 브리핑 2권입니다. 지은이 손스키 김현정, 출판사는 역사 비평사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은 내가 앵커이게 한 코너다. 30년 이상을 앵커석에 앉았지만 앵커 브리핑을 위해 유서 스튜디오에 비디오 웰 앞에 서는 순간부터 나는 진정한 앵커가 될 수 있었다. 이 세상 어느 앵커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제작진과의 교감, 시청자와의 공감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후 다른 방송에서도 비슷한 코너를 만들어냈다지만 앵커 브리핑이 갖는 의미는 한국 방송사에서 각별하다고 생각한다. 950번의 앵커 브리핑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허투루 임한 적이 없었다. 썼던 원고를 모두 방송했다면 아마 그보다 100번쯤은 더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에 차지 않은 미련은 없이 버렸다. 매일매일이 전투였다. 3분의 원고를 만들기 위해 작가 김현정과 나는 수없이 부딪히고 풀고를 거듭했다. 뉴스라는 사회악에 때로는 문학과 미술, 역사, 자연과학 등을 접목하고 그 모든 것이 어색하지 않게 어우러지는 방법을 찾는 데 공을 들였다. 초기에 키워드 중심 글쓰기에서 벗어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미상관식의 기법을 정착하기도 했다. 앵커 브리핑만의 독특한 문체는 그렇게 해서 완성될 수 있었다. 그러고 나면 프로듀스 김홍준과 이정혜, 신하림 등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영상으로 엮어내기를 1000번 가까이 해낸 것이다. 내가 30여 동안 뉴스만 다뤄온 기자였다면 아마도 앵커 브리핑을 해낼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뉴스 앵커이기도 했지만 그 세월 동안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자, 음악 프로그램의 DJ이기도 했으며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자이자 시사 프로그램의 인터뷰어이기도 했다. 앵커 브리핑에 널리 못지않게 담아내려 했던 감성은 그런 경험들 덕분에 가능했으리라고 믿는다. 그날의 주제에 맞춰 들숨 날숨 하나까지 계산해 넣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모든 경험들 덕분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백일 동안 보도를 이어갔을 때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찾아내 보도한 이후 촛불 집회의 전국에서 미투의 고백이 뉴스룸에서 계속되던 아픈 시기에 앵커 브리핑은 칼날리에 선 것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고 담아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떠난 이들 위한 진원사와 같았던 앵커 브리핑도 소중하다. 어느 때인가는 하루 종일 매달려도 몇 줄의 글을 완성하기가 힘들었고 어느 때인가는 새벽 1시 넘어 불현듯 생각이 떠올라 불과 20여 분 만에 가장 긴 앵커 브리핑을 완성하기도 했다. 아무리 고민해도 조각조각의 단상만이 머릿속을 지배할 때는 이내 좌절하기도 했고 용케도 전체 글의 구조가 먼저 완성되면 나머지는 그저 자판 위에서 달려가곤 했다. 한때 대선 후보까지 올랐던 어느 정치인이 내게 말했다. 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하긴 이 말은 그뿐 아니라 꽤 많은 정치인들이 한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여러가지 반론이 떠올라 하던 인터뷰를 잠시 멈출까도 생각했다. 첫째, 이 무슨 권위주의적 발상과 표현인가? 둘째, 우리 생각엔 오히려 시민들이 정치인이 뒷감당을 해주느라 바쁘다 등등. 언젠가 라디오에서 선언했던 적이 있다. 저도 지도청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민주사회에 지도청은 없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그 이후로 한 번도 방송이나 일상에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역사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서 발전하며 언론이 갖는 모든 의무는 시민들을 향한 것이 아닌 권력자 혹은 기득권화된 시스템을 향한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이상적일까? 남과 여, 노인과 젊은이, 부자와 가난한 자, 보수와 진보, 남과 북, 세상은 모두 두 편으로 나뉜다. 그 두 편 말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게다가 그 두 편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대상도 관점의 차이라며 두 눈으로 나눌 수 있다. 마치 두 개의 달처럼. 정치는 대립을 부추기고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전략으로 미화되는 세상, 그들은 디지털 세상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각자의 진영으로 사람들을 몰아가 갈수록 더 깊게 빠지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터득하고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다른 하나다. 저널리스트에게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은 숙명이며 그것을 멈추면 부패한다. 답도 안 나오는 고민을 왜 계속해야 하는가. 시대에 따라 양태도 바뀌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도 바뀌는데 저널리즘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나. 그러므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앵커 브리핑은 때로는 해명을 위해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 다짐을 위해 그런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을 담곤 했다. 여기에 실린 글만 11편에 이를 정도로 그렇다 해도 해명이 되지 않았거나 다짐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들도 많을 테다. 그래도 앵커 브리핑에 이런 고민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나는 매우 복받은 저널리스트였다. 매년 마지막 앵커 브리핑은 그 나름의 특별한 감정을 담으려 했다. 모두에게 삶은 특별한 것이므로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은 대부분 아일랜드 켈트족의 기도문으로 대신했다. 2014년 송년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인용한 그 기도문은 많은 시청자들이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목으로 남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남을 위한 기도문에 감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2014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얼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늘 봐도 또 보고 싶은 기분 좋은 얼굴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어도 언젠가는 꼭 만나보고 싶은 얼굴들도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을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얼굴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원래 어떤 얼굴을 기억하고 싶으신지요? 한 해를 정리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 여의도 IFC몰에서 다양한 얼굴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손석희 아나운서의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